체코 알파벳 시간에 배웠는데 체코 자음에는 총 28개의 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복습 차원에서 체코 알파벳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W, X, Y, Z. 위에 있는 6글자는 모음입니다. 6개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자음들 중에서 일부 자음 위에 이렇게 하책이라는 특수 부호가 붙어가지고 느끼한 발음이 나는 총 8개의 글자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채, 예, 느, 르, 시, 듀, 즈. 그리고 ch라는 한 가지 글자를 만들어서 이 하보다 더 깊숙이, 목구멍 깊숙이 해서 흐 하고 소리내는 발음까지 만들어졌죠. 여기서 외래어에만 쓰는 3가지 글자는 오늘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울게요. que, 그 다음에 드보이테베, 익스. 이 3개 빼면 그러면 총 25개의 자음이 남습니다. 이 25개의 자음이 특정 규칙에 따라서 쓰기나 발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규칙. 일단 우리 모음 좀 볼게요. 아에, 이, 오, 우, 이 이렇게 6개의 모음 중에 다른 모음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영어로 따지면 I하고 Y죠. 체코어로 읽으면 E하고 입실론입니다. 이 2개의 모음이 똑같이 E하고 발음이 나요. 그쵸? 다른 모음들은 다 각각의 고유한 발음을 갖고 있는데 이 두 놈만 유난히 똑같은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이 2개의 모음에 한해서 어떤 자음이 올 때 E를 쓸 거고 어떤 자음이 올 때 입실론을 쓸 거냐 이런 규칙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음이 경음일 때와 연음일 때 그리고 경음도 연음도 아닌 나머지 발음일 때 뭐를 써줄 거냐? 자, 경음일 때는요. 뒤에 입실론을 쓰고 연음일 때는 이를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발음에는 입실론과 이 모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받아쓰기 시험이 나온다면 이 나머지 단어들 때문에 받아쓰기가 나오는 거겠죠. 우리가 어떤 자음이 경음이고 어떤 자음이 연음인지 구분할 수만 있다면 그 뒤에 입실론을 쓸 거냐 이를 쓸 거냐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경음은 하드 사운드라고 해서 이 발음을 할 때 이 혀 뿌리에서 유난히 힘이 많이 들어가는 발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드, 그, 흐, 끄, 느, 르, 드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써볼까요? 드, 그, 흐, 끄, 느, 르, 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외울 때 도그, 핵, 큰일 났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도그, 개가 헥헥거리는 걸 보니 큰일 났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 르, L이 아니고 르라는 거. L 같은 경우에는 혀뿌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르. 근데 얘는 이 체코의 르는요. 영어의 R과는 다르게 살짝 떨어줘야 되죠. 발음을 르 이렇게. 그래서 혀뿌리에 좀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음은 경음 대비 소프트한 발음이 나는 자음들을 말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각각의 경음에 하책이 붙은 것들은 연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음에 하책을 붙여서 느끼한 발음이 난다고 했잖아요. 이 느끼한 발음이 난다는 건 그만큼 부드럽게 발음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경음들 중에서 각각의 짝이 되는 연음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하책이 붙은 것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듀, 느, 르, 듀 이렇게 있죠. 써볼게요. 듀, 느, 르, 듀. 자, 그러면 나머지 경음들 중에 짝이 없는, 연음 짝이 없는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소리를 낼 때 혀의 구조라든지 소리를 내는 방식이 비슷한 것들 중에 부드러운 발음을 찾아서 짝을 메꿉니다. 그래서 이 그 같은 경우에는요. 저 뒤에 있는 z하고 짝이 되고요. 흐는 마찬가지로 저 뒤에 있는 이 z하고 발음 구조라든지 혀의 구조가 비슷한데 이미 z를 그가 차지했기 때문에 더 부드러운 z하고 짝이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가끔씩은요. z하고 짝이 될 때도 있어요. 흐 같은 경우에는요. 요 뒤에 있는 sh하고 짝이 됩니다. 둘 다 목구멍 깊숙이 해서 소리가 나요. 흐, 시, 그쵸? 근데 시가 더 부드러운 발음이 난다는 거. 그 다음에 까 같은 경우에는 저 앞에 있는 츠 혹은 추하고 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음에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츠, 추, 그 다음에 시,
즈, 이렇게 해서 연음은 총 9개가 나옵니다. 이 경음은 8개였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짚자면 경음은 뒤에 y만 나오고 연음은 뒤에 이 I, e만 나올 수 있다. 이런 규칙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글자를 본 적이 있어요. 디바들로. 이거 무슨 연극 같은 거 하는 극장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니트. 아무것도 아니다. 니트 이런 단어가 있는데 자 보시면 드도 느도 전부 다 경음이기 때문에 뒤에 이 이가 오면 안 되고 입실론 이가 와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 연음 있죠. 듀하고 뉴. 그 다음에 이 듀,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것들인데요. 얘네들은 자, 이 꼬다리가 달린 상태에서 뒤에 I자를 써주려니까 예쁘지도 않고 또 쓰기도 불편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마치 이 경음에 I가 붙은 것처럼 써주기는 하되 발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디바들로 이렇게요. 디바들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디바들로. 그 다음에 니트도 마찬가지죠. 뉴에다가 I를 붙이려니까 불편하고 예쁘지도 않아서 그냥 이렇게 쓰고 그 대신 우리는 알죠. 느는 경음이기 때문에 뒤에 이가 올 수 없다는 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 변칙이구나. 쓰는 것의 변칙이구나 해서 읽을 때는 new, neat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얘도 기바드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이 뉴하고요. 그 다음에 new, 세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얘네들 뒤에 이가 올 때는 경음처럼 디, 니, 띠처럼 쓰지만 읽을 때는 본래 그대로 디, 니, 띠라고 읽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경음과 연음을 짝지어서 외워두시면 좋은 게 체코어는 여러 가지 변화 규칙이 있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경음과 연음이 짝을 이뤄가지고 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클로크, 소년이라는 뜻이에요. 보이라는 뜻인데 얘가 복수형이 되려면요. 이 단어 뒤에 I, 그러니까 연음 뒤에 붙는 이 I, 이가 붙어요. 그러면 클루키라고 해야 되는데 이 뒤에 이가 붙을 때는 경음에는 붙일 수가 없잖아요. 까는 경음입니다. 그래서 이 끄가 연음인 트로 바뀌어요. 그래서 클루치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경음과 연음을 짝으로 알아두셔야 나중에 변화 규칙 배울 때 빨리빨리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에는 뭐뭐 있는지 볼게요. b, f, 여, l, m, 빼, 스, v 이렇게 있네요. 이거를 저는 또 어떻게 외웠냐면요. 자 보세요. 뽀, 포, 모, 포, 러브, 스, 여 이렇게 외웠습니다. 뽀포모포는요 중국어 알파벳 이름이에요. 그래서 뽀포모포, 러브스, 뭐 사랑한다, 러브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 J가 체코어에서는 이 발음이 났죠. 근데 이 글자를 읽는 방법 중에 얘를 여라고 읽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뽀포모포, 러브스, 여 해서 총 8개.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마구잡이로 그냥 외웠습니다. 도그 핵 큰일 났다. 뽀포모포, 러브스, 여 그리고 그거 2개 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연음인데 연음들은 대부분 하책을 달고 있다. 이렇게 외웠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드듀, 느뉴, 르르, 뜨듀 각각의 하책이 붙은 연음들은 외우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그즈, 흐즈르, 그 다음에 흐시, 크츠츠 얘네들은 조금 복잡하니까 따로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은요. 두 번째 규칙은 이 자음이 유성음이냐 아니면 무성음이냐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음은요, 이 자음, 이 발음을 할 때 성대가 진동하는 것, 성대가 울리는 거고요. 무성음은 성대가 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유성음에는 뭐뭐가 있냐면 유성음에는 되게 많은데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유성음하고 무성음이 짝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걔네들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봤는데 뽀드, 듀, 그, 흐, 브, 즈, 즈 뽀드, 르, 그, 흐, 브, 즈, 즈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외웠습니다. 얘네들 발음할 때 성대, 목에다가 손가락을 올려보세요. 그러면 성대가 움직이거나 진동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에 해당되는, 이 유성음에 해당되는 무성음들은요. 굳이 성대가 울리지 않고 입술이 이렇게 붙었다 떨어지면서 공기가 나오는 걸로만 소리를 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뽀는
프. 드는 트. 튜. 크. 흐. 프. 스. 시. 이렇게 됩니다. 버. 퍼. 드. 트. 듀. 튜. 그. 크. 흐. 흐. 브. 프. 즈. 스. 즈. 시. 그쵸? 자, 얘네들은 이제 어떤 규칙이 생기냐. 첫 번째 규칙은요. 단어 끝이 유성음으로 끝나면 이 유성음을 그냥 무성음으로 소리내라. 이런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체코어에 무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자라는 뜻이거든요. 자, 지금 뭐로 끝났죠? 즈. 네, 유성음으로 끝났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발음하냐? 이 유성음에 해당하는 무성음으로 발음을 하라는 뜻이에요. 무쉬. 이렇게.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 유성음은 성대를 움직이거나 떨어야 되는 건데 단어 끝까지 그걸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즈 하지 말고 무쉬. 이렇게 가볍게 끝을 내라. 경제적으로 살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포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게라는 뜻인데 지금 뭐로 끝났죠? 드. 네, 유성음으로 끝났죠. 그럼 얘는 어떻게 발음을 해요? 드에 해당하는 무성음. 오포트 하고 발음을 끝내라는 거예요. 오포트. 이렇게. 훨씬 편하죠. 이게 근데 사실은 굳이 우리가 외울 필요도 없어요. 발음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자음하고 자음이 연달아 나는 발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음 A하고 자음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자음 A는 자음 B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음 B와 동화가 돼요. 같아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위에서 배웠던 호드만 놓고 봐도요. 자, 지금 이 브하고 흐가 둘 다 자음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브는요 유성음이고 뒤에 있는 흐는 무성음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뒤에 자음 B의 영향으로 자음 A가 자음 B와 같아지니까 무 더하기 무로 발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브가 아니고 브에 해당하는 무성음 프로 바뀌면서 호드. 근데 드도 유성음이라서 유성음으로 끝나면 t로 발음했죠. 그래서 오포트 이렇게 발음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솔직히 말하면 굳이 배울 필요 없죠. 그냥 어느 누가 오브호드 이렇게 발음을 하겠어요. 오포트 이렇게 하면 쉬운데. 자, 그러면 유무가 아니고 무유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끄도 누구라는 발음이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자, 끄 자음이죠. 느 자음입니다. 그러면 끄는 무성음이고 느는 유성음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네, 유로 바뀝니다. 그쵸? 뒤에 있는 애 기준으로 앞에 있는 애가 바뀌니까. 자, 그러면 끄의 유성음은 네, 그죠. 그래서 얘는 발음이 그도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